네, 감사합니다. 신사숙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프랑스처럼 노란색 조끼 입으신 분들까지 계시니까 준비 다 되셨네요. 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이루어졌고, 북중 정상회담이 3번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도 1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73차 UN 정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년처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UN 정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이번 14번째였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로는 올해 결의안을 포함하여 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자 체제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도 예전처럼 공동 장국으로서 착성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올해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요인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바람직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UN 북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씨 일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반인륜, 반인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봄 UN 인권이사회 또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을 UN 정회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 범죄를 해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길 공고했습니다. 이어서 UN 안전보장이사회도 2015년 12월,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북한 인권 침해를 상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상정했지만 안타깝지만 올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봄에는 도전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요인과 비인간적 범죄가 심각합니다. 21세기 냉전시대에 유물로 남아있는 독재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은 아직까지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N 조사위원회는 수집한 증언 및 자료 조사에 근거해 북한 최고 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해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와 교화소, 직결소 등 불법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는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이전,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하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에 속합니다. 북한의 종교 자유권의 침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제 종교 자유 보호 단체인 Open Doors, 한국어로 열린 문과 같은 단체에 의하면 세계 제1위 종교 탄압국인 북한은 다른 종교보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심각하게 탄압합니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12만여 명 중 기독교 신자는 4분의 1이나 3분의 1, 즉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지하 교회 신자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서부터 북한 내부까지 기독교와의 접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늘고 있습니다. 1950년 북한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북한의 916만 명 주민들 중 약 22% 정도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천도교 신자 15만 명, 불교 신자 37만 5천 명, 개신교 신자 20만 명, 천주교 신자 5만 7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이른바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레닌과 그 밖에 다른 공산주의 독재자들처럼 종교는 아편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종교인, 특히 개신교 신자들을 심각하게 탄압했습니다. 김일성 정권 하에서 40만여 명이 넘는 종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개신교 목사 900명과 30만여 명의 신자들은 강제로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처형당했습니다. 북한 당으로부터 고문과 생명에 대한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천도교 신자 12만 명, 불교 신자 3만 5천 명, 260명의 신부, 수녀와 수도사 등 천주교 신자 5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아까도 증언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북한 여성들의 상황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2001년 2월 27일에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은 매우 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양권 제도가 무너지자 생존하기 위해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경제와 화폐의 유입으로 돈을 지불해야 기초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가난하고 불리한 성분의 상당수 주민, 특히 여성은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모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20몇 년 동안 북한 내 여성 차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북한 내 사회 전반에 가부장제 사상이 노골적으로 자리하고 있고 성폭력 또한 만연합니다. 하지만 피해 북한 여성들은 어떠한 보호나 지원 서비스,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식량권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와 매춘으로 몰고 갔으며 편과 결사의 차에 대한 원천 봉쇄가 여성의 권리 주장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반인륜, 반인도 범죄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 저희들의 북한 인권위원회와 같은 대북 인권보호단체를 포함하여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할 것이고요. UN 기관들도 이 문제를 중요시할 것입니다. 북한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성차별에 관련된 모든 법제와 관행을 도입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는 가정폭력, 당국자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인신 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이러한 차별의 구조적 원인에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을 포함한 이웃나라들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영양제나 보건시설에 자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어린이의 보건과 영양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 혈액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어린이는 제대로 된 교육 대신 어려운 작업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보호단체 유럽 북한 인권협회가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도로 채설 작업이나 곡식 수확과 생산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장, 농장과 공장에 많이 투입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들이 강제로 동원된 곡식 수확 기간에는 마실 물까지 제대로 배급되지 않으며 이 기간에 특히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콜레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 UN 보고관의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유린에 의한 것입니다. 북한 인구의 2,500만 명의 인구 중 1,600만여 명이 어느 정도 영양불량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양실조, 노쇠한 위생 상황과 무너지고 있는 북한의 병원과 보건제도 때문에 출산모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이 계속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출신 성분으로 인한 심한 차별입니다. 식량난도 북한 체제의 모순 중에서도 특히 출신 성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민 성분 또한 출신 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 제도는 계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성분 제도에 의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료 계층 또는 적대 계층의 3개이며 51개 분류한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함을 의미합니다. 동료 계층과 적대 계층이 1,600여만 명이나 되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양불량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정치 탄압과 경제난을 탈출하려는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 붙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재판 절차 없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불법 구금시설에 갇힙니다.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북한에서 박해 우려가 되며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왔습니다. 12월 10일 오늘 바로 UN 세계 인권선언 채택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UN 가입국으로서 세계 인권선언을 지켜야 하며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인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인 의견, 표현, 정보,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은 UN 아동 권리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인준했지만 꽃제비가 불리는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북한의 구류장이나 정치범 관리소에 구속되어 고문과 다른 무자비한 처벌을 계속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21세기 문명국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국제인권보호법에 의한 책임을 져서 UN 인권고등판무관이나 UN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남북한 외교, 미북 외교가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물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화, 현대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당국이 연좌제, 즉 죄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처벌하는 제도에 의해 구속된 주민들을 당장 석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을 보호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처럼 정치범 관리소와 다른 불법 구금시설도 CVID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철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식량 배급 그리고 배급에 대한 검사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북한 민족의 통일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한국과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여 사악한 인권 요인을 인정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의원에서 회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노예처럼 살면서 정치범 관리소나 교화소나 그러한 불법 구금시설에서 비인간적 그러한 범죄를 언제까지 자해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사를 계속해야 그러한 발행물을 계속 꺼내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인 오늘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라 하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한다는 그러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8년에 그렇게 많은 정상회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김정은 이미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정권이 대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실 올해 2월 말까지만 해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시면서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그러한 내용 담은 연설을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tate of the Union 때 지성호 대표가 참가를 하고, 또 탈북자들 8명이 지성호 대표까지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 만났고, 또한 얘기 들어보니까 모두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아저씨 같다고 하고.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도 탈북자들 만나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대북 인권 보호 단체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어려워졌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북 인권 단체라 하면 펀딩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단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황장엽 선생께서 설립하신 탈북자 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이 단체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기부 문화는 미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인권보호단체라 하면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대기업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부 기관들이 어느 정도로 정부 펀딩을, 정부 자금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탈북자 동지회와 같은 경우에는 햇빛 정책 때도 10년 동안 김대중 행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또한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조용히 계속 그래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지원을 완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한 인권단체들도 좀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를 상정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하여튼 미국 대표부에서 누가 비공식적으로 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비정부 기관들이, NGO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국 NGO들하고 손잡아서 계속 협조를 하여 이번에는 꼭 다시 UN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다시 상정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완전 항복했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액션이 중요하지만 계속 조사, UN에서 활동, 또한 미 의회에서도 계속 청문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